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미국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지 분위기.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를 다 반영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네. 아닙니다만 네. 국내 언론 보도는 이미 네. 뭐 힐러리의 압승으로 끝났다. 공화당의 주류조차 민주당 힐러리의 지지를 선언했다. 또 트럼프의 막말 파문이 도를 넘었다. 네. 뭔가 좀 일방적으로 이제 네. 기우는 듯한 보도 태도 자체가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뭐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우리나라 언론 신문을 한번 다시 거꾸로 놓고 보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를 쭉 뭐 이렇게 그 거꾸로 신문 갖다 놓고 보면은 네. 트럼프가 되면 안 되죠. 안 될 사람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되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각각 일주 사이로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가 됐고 네. 이제 저 힐러리는 민주당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필라델피아에서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가 그 펜실베니아 주인데 그 경합하는 주예요. 그리고 오하이오주,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전당대회를 한 데는 그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인데 오하이오주도 경합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 주에서 지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그런 주들을 이제 핑크 스테이트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파란 네.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빨간 게 공화당이고 네. 파란 게 민주당입니다. 네. 미국은. 근데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주죠. 근데 그 트럼프가 오하이오주에서 한 거는 네. 뭐 이거 역사적으로 왜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 오하이오주를 뺏기고 된 사람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오하이오에서 진 적은 없다. 네. 그러니까 그 클리블랜드에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미국 뭐 저 개인적인 일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가지고 그 거기 분위기를 매일 봤는데 미국의 전 언론 뭐 전 언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두 개 빼놓고는 전부 다가 클린턴 편입니다. 폭스뉴스 정도만 제외하고는 그렇죠. 다 이제 힐러리. 그렇죠. 네. 폭스뉴스조차도 사실은 이 트럼프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폭스뉴스는 공화당 편인데 공화당 편이었는데 트럼프 편은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들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자들 부절하지 않다라고 네. 비하는 것은 뭐 아닌데 뉴욕 타임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신문은 그거 그대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네. 그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반대쪽 거를 보는데 폭스를 보는데 폭스뉴스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저희가 여기서 폭스뉴스, 예. 네. 그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가 꼭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뭐 성숙했다거나 그렇죠. 존경할 만한 인품을 지닌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답게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가 네. 과연 미국의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보도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에요. 요 의문을 좀 그건 제기하고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가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공화당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무지하게 나쁘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히 나쁜 거예요. 이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거가 뭐냐면은 트럼프는 사실 공화당도 아닌데 아웃사이더인데 네. 그 사람이 제3당으로 출마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공화당이라는 껍질을 쓰고서 나왔는데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하고 지금 싸움은 아웃사이더하고 인사이더의 싸움입니다. 그 힐러리는 미국 인사이더의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공화당에서는 놀랍게도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를 다 껴버리고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인사이더의 대표 선수는 부시거든요. 그리고 부시가 아니라면 케이식입니다. 네. 케이식이 아니라면 크루즈고, 크루즈가 아니면 루비오인데 그 인사이더들을 다 껴버리고 공화당은 아웃사이더가 된 겁니다. 그 정치 엘리트들이 다 날아갔죠. 도장 깨기를 통해서 그렇죠. 다 다 날아가는. 날아가고 공화당에서는 놀랍게도 폴 라이언이라는 하원 의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후보가 됐고, 네. 그리고 맥케인이라는 대단한 상원의원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후보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공화당이 똘똘 뭉치고 공화당을 상징하는 사람이 공화당의 후보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샌더스가 거기에 샌더스는 해당하나요? 이쪽으로 치면은 트럼프입니다. 근데 아, 트럼프는 네. 진짜 아웃사이더고 샌더스는 어쨌든 상원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웃사이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야,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돌풍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힐러리가 인사이더의 대표고, 그리고 샌더스는 아웃사이더인데 그 아웃사이더한테 호전을 하고서 겨우 된 겁니다.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재벌들, 그리고 뉴스,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CNN이라든가 ABC, NBC 이런 거를 바로 인사이더의 하나의 조직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 권력뿐 아니라 언론 권력, 언론 권력, 정치 권력, 네. 금융 권력,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아웃사이더에 지금 열광하는 이유가, 미국은 원래 정치가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정치가 전통 세습되는 정치가가 왕이죠. 네. 왕과 귀족인데 미국은 왕과 귀족이 없는 나라를 만든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헌법에도 신분제는 영원히 채택 안 한다 이렇게 그렇죠.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200년이 일하다 보니까 정치 계급이 생긴 겁니다. 실질적인 정치 귀족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시가 아버지도 대통령을 하고 아들도 하고 동생도 하겠다고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하고 부인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거. 이거를 미국 국민들이 보기 이게 뭐냐라고 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현상이 나와가지고 그 현상을 타고서 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사실은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에 들어서 그런 걸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서 야, 그 같은 당끼리 저렇게 싸워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냐? 네. 힐러리가 이기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 힐러리를 반대했던 그 샌더스, 네. 샌더스 쪽 진영 사람들이 차라리 트럼프를 찍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근데 국내 신문에서는 힐러리가 이미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10% 이상. 네. 그게 네. 이 게임의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이런 게임의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이 전부 한 후보를 반대하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그 폭스뉴스에서 나와서 해설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전당대회 할 때,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그 벵가지에서 죽은 병사의 가족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벵가지라는 게 그 리비아에 있는 그 미국 총영사관인데, 그 총영사가 힐러리가 국무장관 할 때 지금 너무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군대를 좀 보내달라, 네. 안전을 좀 보강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다가 공격받아갖고 이제 대사도 주고 막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때 희생된 가족이 나와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죠. 참 네. 구구절절한 연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카운터파트로 이제 이쪽에서는 이슬람 출신인데, 그러니까 파키스탄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의 아들, 그 칸이라는 사람이 대위가 돼가지고 미군 대위가 돼서 전쟁하다가 전사했다. 전사했습니다. 네. 그 가족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이게 텔레비로 봤는데 아주 참 노골적으로 이 트럼프를 분노하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신경을 긁었군요. 뭐 완전히 네. 긁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거를 쿨하게 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반격을 잘못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건드리면, 아무리 이런 경우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경우가 그 골드스타 패밀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몰 장병 그렇죠. 가족, 유가족. 전쟁터 나가서 죽은 유가족. 우리나라랑 미국은 그 개념이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가서 말대꾸를 했죠. 말대꾸를 했는데
그 칸이라는 대위의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당신은 미국 헌법을 읽어봤냐?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한다 꺼내더니 내 거가 이 미국 헌법인데 당신이 필요하다면 내가 빌려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인간을 조롱한 거예요. 예, 긁은 거죠. 그래갖고 이쪽 그 해설가들은 트럼프가 미끼를 물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끼에 물렸다. 미끼를 그걸 보고 그냥 놨었는데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전부 다 그 안에 미끼를 물었는데 그 폭스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그 벵가지에서 죽은 사람 이야기와 그 칸 대위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다뤄지는 비중이 뭐 55대 1인가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언론이 일방적으로 이쪽을 도와주니까 그 얘기는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이쪽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불리하게 싸우는데 트럼프가 나와서 뉴욕타임즈를 욕하는데 너네들은 2년도 못 가면 망하는 신문이야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그 퍼센트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폭스뉴스조차 8월 3일인가 그래요. 한 열흘 됐는데 8월 3일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10%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는 걸 분석을 했는데 오늘 나온 거는 3%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항상 여론조사 때보다는 높은 지지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 한번 네. 보세요. 이거 이 타임지에서 트럼프 특집으로 이렇게 낸 건데 네. 트럼프는 여기가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 우리가 소매업의 혁명을 일으킨 거가 뭡니까? 소매업의 혁명을 일으킨 게 아마존이거든요. 네. 아마존은 그러니까 우리 이 보통 사람들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들맨이 없어요. 네, 중간 말하자면 상인 없이. 중간 상인이 없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중간 상인이 없이 아마존이 있는데 정치에서 아마존에 해당되는 것이 트럼프라고 쓴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언론도 기득권이라고 아예 그러니까 규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은 힐러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500만 불 받는 앵커맨 아니냐? 네. 1년에.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냐? 뭐 미국 앵커맨들 뭐 1000만 불, 500만 불 나 이렇게 받죠. 네. 유명하죠. 그래갖고 제가 내 논문을 이거 보다가 여기 트럼피즘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아, 이제 트럼프 현상이 트럼피즘. 네. 이거는 미국 역사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네.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항상 지는데 왜 그 사람이 1등이야라는. 네. 그리고 프라이머리에 나온 미국 사람이 하여간 공화당원 중에 가서 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1,400만 명인가 되는데 지난번 선거 때는 롬니를 찍은 사람보다 600만 명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열렬군자들이 나가서 찍었는데 바로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소매상에서 아마존닷컴이 일으킨 혁명과 똑같은 혁명을 정치에서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소매상의 아마존은 정치에서는 트럼프고 여기서 미들맨이라는 것을 다 날려버렸다. 미들맨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언론인, 네. 그리고 폴스터, 여론조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미들맨이거든요. 그 미들맨들이 정치가들을 기르는 겁니다. 가운데 사람들이. 중개인이죠. 그러니까 복독방 없이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언론이 자기들 성향과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길렀죠. 거물로 만들었죠. 키우고, 네. 근데 아닌 이제 경우는 이제 깎아내리고. 안경 깎아내리고. 그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전부 CNN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그 뭐 오늘 선거 할 필요 없어요. 네. 이미 저 사람은 뭐 끝난 겁니다. 사람이고. 네. 그런데 제가 그 워싱턴에 있는 한국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대세는 트럼프로 가는 듯 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현상은 아직까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른바 미국의 일반 시민, 그러니까 분노한 시민들, angry citizen들이 그렇죠. 기존의 말하자면 기성 체제, 기성 권력에 염증을 내고 있는 게 이번 현상의 본질이다. 그러면. 근데 이것은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고 그렇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들의 대결이다. 그렇죠. 여기에 그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맨 앞에 그 제목이 그냥 더 아웃사이더. 네.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다 이거죠. 그래갖고 뭐
이 아웃사이더에 열광하는 그냥 미국 사람 중에서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고 네. 있구나라고 했던 사람들, 그 아웃사이더가 되고 있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백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다 대학 가는데 네. 미국은 대학 졸업한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미국 그 뭐 백인 중에서도. 네. 그래서 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 직업이 이렇게 좋지가 않죠. 소시민들. 그 소시민들. 그래서 그 또 노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는 이 사람들이 백인들이 길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목이 뻘겋습니다. 이제 네. 햇빛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레드넥이라고 그럽니다. 빨간 사람들. 네, 속칭. 이 사람들이 전부 분노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흑인 대통령 되고 인종차별은 아니지만은 흑인도 대통령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정치적 네. 대변자는 네. 누구냐?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에 가까다 보면은 그 미국 인구 구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네.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틀린 거가 있더라고요. 네. 백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이 비약적으로 늘었고 백인 숫자가 줄었다. 줄어들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히스패닉은 인종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히스패닉 예를 들어 루비오 네. 백인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백인입니다. 네. 걔네들이 히스패닉이에요. 그렇죠. 남미계 미국인 그렇죠. 일 뿐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백인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보세요. 2010년하고 2015년 미국 백인은 한 1%가 또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인이 줄어든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카메론 디아즈라고 아주 예쁘게 생긴 네. 영화 배우인데 걔가 큐바 출신이거든요. 네. 백인이죠. 아주 그 사람 백만장자죠. 겉보기에는 뭐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스페인 사람들이니까 네. 스페인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 구분이 뭐 잘 됩니까? 예. 뭐 굳이 구분하려면 하겠지만 그렇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인이라는 네. 통칭으로 백인이 되는데 백인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그리고 히스패닉은 누굴 투표한다가 아니라 지금 가난한 사람 부자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게임이지 이게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이런 것도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가서가 뭐 거기 가서는 뭐 미국 뉴스만 보니까 보다 네. 봤을 때 이제 CNN을 보면은 트럼프가 질 것이 확실하고 폭스 뉴스를 보면은 이게 치열한 접전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우리가 글 쓴 거를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아주 이상한 대선 게임이 벌어진 것이고 도무지 예측 가능할 수 없는데 트럼피즘이라는 현상은 이게 이제 분명히 남아 있는 계속 거다. 가겠구나. 이게 나오는 현상.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샌더스와 똑같은 겁니다.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좌우로 방향이 그렇죠, 다를 뿐이지. 그렇죠. 결국 그게 그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국 제일주의. 그러니까 그 트럼프도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그리고 샌더스도 반대합니다. 근데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 백인 워커들이에요. 네. 노동자들. 그래서 지금 10% 차이가 난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가느냐 봤는데 8월 11일 여론조사에는 3%로 차이가 줄었습니다. 그거는 거의 뭐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이 수락연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이제 전당대회를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데 그때 나온 거 보면 트럼프가 전국에서도 한 4% 앞섰습니다. 근데 왜 한국 언론은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런 거는 거의 보도를 안 그렇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 언론사 중에서 LA 타임스라고 로스앤젤레스 건데 거기서는 트럼프가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뭐 꼭 뉴욕타임즈에 해당하는 얘기 뉴욕타임즈, 아닙니다만 워싱턴 포스트가 네. 이제 미국의 언론의 기득권의 상징이죠. 지금 그런 신문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침 배달 서비스를 같이 하겠다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며칠 전에 한 말은 그 어멘드먼트 그 헌법 수정안 2조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 모두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데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힐러리를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가 쏴 죽이라는 거라고 지금 막 떠드는데 그렇죠. 사실상 암살을 사실상 암살을 묘사한 의미한 거다. 거다 뭐, 네. 그게 뭐 아무리 막말이라도 그걸 암살이라고 받아들이면 좀 그렇겠죠. 그럼 네. 뭐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은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이 많아요. 트럼프는 지가 하고 싶은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말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거짓말이라는 라이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라이어는 아닙니다. 네. 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힐러리는 조금 좀 라이어기가 많죠. 제가 그 재밌는 책을 몇 권 사왔는데 네. 이것도 보세요. Crisis of Character. 어. 네. 이게 30% 이게 완전히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미국 소정은 30% 할인해 줍니다. 이거는 클린턴의 경호원. 네, 전직 전직 백악관 경호원. 경호원이 쓰고 몇십 년 동안 경호원했던 사람인데, 네.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쓴 거예요. 직접 옆에서 겪어본 직접 결과. 보고 도무지 너무나도 그 사나운 사람이다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성질이 못되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팍팍하고 네. 그러다가 기자가 나타나면은 확 돌변하고 천사처럼.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남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좀 좋겠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빌 빌 클린턴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썼더라고요. 이건 그냥 사생활 신변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보통 표도 가지 않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거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에서. 네.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은 대통령이면 안 되겠다라고 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호원이 이런 비밀을 밝혀도 되느냐 했는데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책이 이겁니다. 아마겟돈 해가지고 How Trump Can Beat Hillary. 네. 트럼프는 어떻게 힐러리를 격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책인데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딕 모리스라고 하면은 스핀 닥터, 이른바 그렇죠. 선거 공학의 귀재로 불리는. 이 사람은 그 클린턴 대통령을 당선시킨 네. 아주 1등 공신입니다. 그때.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선거를 잘했기 때문에 네.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심지어는 외국의 그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의 네.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 딕 모리스와 컨택트 했다는 누군가가 있다고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 사람은 그 선거의 귀재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거는 만약 힐러리가 되면은 미국은 끝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뉘앙스네요. 그런 뉘앙스도 있고, 자기가 이제 아마겟돈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동사로서는 마지막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네.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걸 쫙 써놓고, 그 내용을 다 넣고, 네.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아주 재밌게 공학적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나온 지 트럼프가 10% 진다 할 때 그때 나온 책입니다. 근데 역시 베스트셀러. 근데 베스트셀러 그냥 올랐죠.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란 과학자 한 사람이 그 총살당했습니다. 이란에서. 네. 그런데 이란 그 과학자 이름 발음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속에 He is our friend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대요. 네. 네. 그게 이제 폭스뉴스에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메일 관리를 잘못한. 근데 그 심지어는 그 이란 과학자가 내가 이메일로 보내도 안전하냐? 네.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메일이 해킹당하고 지금 이번에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다 왔는데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제 이 민주당 컨벤션 했던 데예요. 거기 컨벤션 하는 건물 가까운데 이제 트럭 한 대가 서 있는데 트럭을 뒤를 다 앞세고 큰 간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감 백인 영감이 그 차에 그냥 그 운전수로 그냥 앉아 있는데 자기 개인 차예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힐러리를 감옥으로 2016 이렇게 쓴 거예요. 힐러리를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메일 누출하고 국가 비밀 누출하고 3만 몇천 통인데 그걸 또 몇천 통 몇백 통을 막 지우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감옥을 갔을 텐데 그 장관이고 대통령 후보니까 안 간 거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지금 미국에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지문 힐러리는 감옥을 가야 될지 모른다. 트럼프가 그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문 감옥 가야 되니까 필사적으로 싸울 거다 하고서. 네. 근데 이제 거짓말 한 걸 몇 개 보는데 그냥 실수할 수 있는 웃기는 거짓말들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축구부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 추운 날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랑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이 오더니 너는 얼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나 같은 건 그냥 얼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래서 자기가 참 얼마나 이런 그 차별이 심각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힐러리가 중학교 다닐 때 여자 축구부가 있었던 학교는 미국에 한 곳도 없었다. 아,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말 성립하지 자체가 않는다. 네. 만든 얘기라는 거죠. 네. 내가 중학교 때 축구 선수였을 때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했던 일상에서. 얘기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미국에서는 최악이 라이어입니다. 네. 라이어. 이제 우리나라 신문 말하듯이 트럼프는 막말꾼은 사실이에요. 근데 막말꾼인데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거짓말로 치지 않고 오센틱하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이렇게 쭉 그 상황 판단하고 이 상황을 그 또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논문으로 썼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는 그 계급의 싸움이 돼버렸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블루 컬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힐러리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블루 칼라를 대변하고 그렇죠. 민주당 후보가 부자들을 그렇죠. 대변하는 이게 전통적인 거로 설명이 네.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 네. 지금 이번 선거가 이번 그러네요. 선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리고 계급끼리의 싸움인데 놀랍게도 블루 워킹 클래스는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고 그래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그러는 상황까지 나오고 그래서 뭐 전통적인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가 그 복독방인데 네. 사실은 근데 트럼프는 복독방 필요 없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존닷컴이 중개상 필요 없이 직접 거래하겠다는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닌데 다만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힐러리가 일방적으로 압승할 것이다라는 유의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그 점을 이춘근 박사님과 더불어 베나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번쯤 소박하게나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제 뉴욕타임스나 보고서 트럼프를 이해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네. 얼마 전에 그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봐야지. 그 지금 현상은 공화당 네. 민주당 싸움도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꾸 어떤 고정관념에 박히는데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 에이브람 공화당입니다. 링컨 공화당. 네. 그 노예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미국 흑인들은 민주당 찍습니다. 그 세월이 바뀐 건데 네. 지금 그 대폭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번 순간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큰 전쟁은 다 민주당이 시작하고 공화당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고정관념 잘못된 네. 거죠, 그것도. 네. 이충구 박사님과 더불어 베나TV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